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57화 백액 일형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일형이 완달이 환원한 90%의 흰산의 힘을 내려받은 장면이 나오면서 끝났었죠. 이번 화에서 일형과 완달이 다시 한번 크게 부딪힐 것이 예상됐는데요. 천재와의 전쟁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무너져 내려 일형에게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는 완달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는 비정한 아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말본새부터 완전히 돌변한 일형의 태도는 완달에게 큰절하던 복제의 모습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이제 더 이상 완달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일형은 작품에서 없을 것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일형을 구해낸 것은 청개였습니다. 완달이 곤륜과 전쟁을 치를 동안 청개는 흰산 묘역의 비밀 입구를 찾아내서 대렴된 일형을 구출했고 일형을 대신해 묻어둘 복제까지 가지고 왔죠. 완달과의 싸움에서 처참히 당해 대렴되었던 일형은 당장의 원기 회복이 급했던 것 같은데 자신을 구한 청개의 기를 흡수해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로써 일형은 유능했던 부하들이 전부 죽게 되었네요. 이 상황에서 일형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복제를 자기 대신 대렴시켜 놓고 흰산의 무덤을 몰래 빠져나와서 완달이 남은 힘을 환원하고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숨어서 산다. 둘째, 완달이 환원해둔 90%의 힘을 즉시 받고 그 힘을 이용해 완달과 압카를 처단한 뒤 흰산의 주인이 된다 정도가 있겠죠. 여기서 전자를 택하기란 쉽지 않았을 듯해요. 만에 하나 완달에게 복제를 들키거나 탈출하는 과정에서 병력들과 마주쳐 완달에게 보고가 들어간다면 허망하게 실패할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달은 압카가 성정을 갖출 때까지 돌본다고 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압카가 완전한 후계자가 되면서 흰산이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숨어서 바퀴벌레 마냥 죽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죠. 결국 일형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미 환원된 90%의 흰산의 힘을 받고 완달과 싸워 이기는 것에 걸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일형은 복제를 자기 대신 무덤에 대렴시켜두고 완달이 힘을 환원하던 자리에 앉아 흰산의 힘을 내려받습니다. 다행히도 흰산이 힘을 내어줬고 힘을 내려받은 일형의 눈썹은 하얗게 변하면서 백액이 드러나 있었죠. 일형은 이 행위를 두고 복제로 흰산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뭘 속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일형은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던 3년 동안 흰산의 주인 노릇을 했기에 이미 흰산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달은 압카가 힘을 받기 전에 일형 너는 소멸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즉 일형이 흰산의 힘을 받는데 복제가 대렴되어 대신 무덤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속였다는 걸까요? 이 내용 때문에 호영 카페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한동안 시끌시끌했죠. 작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나름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완달과 일형이 한참 싸우던 3부 14화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완달이 일형에게 일형 너는 흰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들으라 흰산의 주인 외에 백액을 불허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완달이 흰산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일형에 대한 후계자 지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죠. 사실 저는 저 장면을 처음 볼 때 상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완달과 일형이 싸우는 통에 성에는 듣는 부하들도 대신들도 없는데 생뚱맞게 허공에 대고 들으라 흰산의 주인 외에 백액을 불허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 보였는데요. 이것이 흰산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납득이 될 듯도 합니다. 날 때부터 백액으로 태어난 압카가 흰산의 후계자다. 일형은 더 이상 흰산의 후계자가 아니다 라고 흰산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흰산이 완달의 명령에 따라 후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대 주인이 직접 힘을 검증해서 후계자를 정하는 흰산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잘못 지정한 후계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완달은 그러한 조치에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결국 일형을 소멸시키려고 하긴 했지만요. 여튼 완달은 일형을 힘으로 제압해서 직접 대렴한 후에 흰산의 묘역에 묻었고 흰산은 선대 왕으로부터 폐위된 후계자 일형이 무덤에 묻힌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일형이 무덤을 박차고 나가 흰산의 힘을 받으려 시도한다 해도 흰산이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적겠죠. 더군다나 백액으로 태어나 이미 자격을 갖춘 압카가 있기에 일형은 더욱 선택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일형이 자신과 똑같은 복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형 대신 복제가 무덤에 묻혀있다면 흰산은 폐위된 후계자 일형이 여전히 묻혀있다고 인식할 것인데요. 갑자기 그와 동일한 존재가 나타나서 힘을 내려받으려 한다면 흰산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세상에 같은 존재가 둘일 수는 없기에
일영과는 다른 존재라고 흰산이 오류를 일으켜서 힘을 건네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일영은 이 가능성에 목숨을 걸어본 게 아닐까 싶어요. 상황적인 도움도 컸다고 보입니다. 백액 압카가 완달의 차단막으로 인해 흰산이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기에 그 다음으로 자격이 되는 자에게 힘을 이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현재 흰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힘을 가진 존재는 일영이 유일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완달은 흰산으로 하여금 일영을 폐위된 후계자로 인식시켰다. 2. 흰산은 폐위된 일영이 무덤에 묻혀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만약 일영이 무덤에서 탈출해 힘을 받으려 한다면 흰산이 이를 알아채고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반대로 일영이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라면 흰산이 혼란을 일으켜 힘을 내어줄 가능성이 생긴다. 5. 그래서 일영은 복제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대신 대렴시켜 놓고 흰산의 힘을 내려받는 모험을 강행했다. 결과는 성공. 이러한 맥락에서 일영은 흰산인 나를 버리지 않았소 라고 말했고 복제로 흰산을 속였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유튜버인 제가 얼렁뚱땅 억측으로 떼우기보다는 나중에라도 작가님의 추가 언급이 꼭 있어야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일영이 이대로 흰산의 힘을 갖게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에서 일영이 힘을 쓰는 것을 보면 2부 마지막에 억지로 흰산의 힘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해 보이는데요. 온몸이 붉어지고 백액이 되었을 뿐이지 완달처럼 얼굴에 백호무늬가 나타나거나 푸른 불꽃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을 받긴 했지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흰산의 힘을 오래 쓰지 못하고 그대로 뱉어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힘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일영의 백액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일영의 가장 막강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서서히 압카에게 자리를 뺏겨가겠죠. 점점 약해지고 비참해지는 일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영이 흰산의 힘을 내려받으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한 이상 완달도 소멸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완달만은 흰산이 소멸시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를 현 시점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흰산의 힘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한 것은 완달이 이번 이벤트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영과 함께 하면서 유형의 존재든 무형의 존재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달이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완달은 힘의 환원이 이뤄진 방에서 온몸이 새빨갛게 변한 일영을 마주칩니다. 완달은 조금 전에 복제 일영을 죽인 뒤 자신이 정말 과업 때문에 미쳐버린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는데요. 그 여파가 상당히 남아있는지 일영을 공격하거나 손찌검하지는 않고 그저 어르고 달래며 어떻게든 일영을 막아보려 하죠. 하지만 복제가 완달 손에 죽는 것을 본 일영에게 무슨 말이든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달이 아무리 지금 몸이 만신창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막 흰산의 힘을 불완전하게 받은 일영 정도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제라고는 하나 일영과 같은 힘을 가진 복제를 조금 전 단 한 방에 뼈가루로 만들고 온 게 완달이죠. 하지만 일영이 이토록 엇나간 것에는 자신이 계시를 잘못 해석한 탓이 가장 컸고 지금 흰산의 힘을 빨아들인 일영을 죽이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힘들었기에 차마 공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완달은 일영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한데요. 둘의 대화 중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다뤄볼게요. 일영은 완달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한 걸음 더 영속에 다가섰다고 얘기하는데요. 복제를 이용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 완달은 일영의 말을 듣고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 이미 오류가 발생했어. 그것이 이미 흰산의 힘을 받았다 라고 경고하는데요. 완달이 말하는 그것은 조금 전에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일영의 복제죠. 일영이 생각하는 계략이 대충 뭔지 완달은 눈치챈 것 같은데 흰산의 주인 교체기를 맞이할 때마다 복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걸까요? 늙어서 죽을 때쯤 젊은 복제를 만들어서 자기 영혼을 통째로 갈아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네요. 2부 마지막 화를 보면 어린 흰눈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흰눈썹은 얼마 후 있을 제해에서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죠. 제사의 목적은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는 것일 텐데 흰눈썹이 제물로 바쳐질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오손을 제물로 삼아 제를 지내고 흰산의 힘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일영이 말한 영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완달이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힘도 내놓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대로 흰산 일족의 주인에게 힘을 전수해왔던 환원의 자리를 파괴해버리는데요. 완달이 남은 힘을 내어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이 자리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자신의 힘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이었던 것 같죠. 아무리 완달에게 복수심이 있더라도 흰산 일족이라
입장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데 완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미처 막을 새도 없었죠. 이처럼 일영은 이제 완전히 자기 힘에 뻑이 가버려서 막을 존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화에서 특이하게 일영의 마기에 대해서 언급됐습니다. 마기라는 표현은 일영에게 처음 붙는 수식어죠. 그 전까지는 일영이 아무리 형제를 죽이고 흡수하고 다녀도 마기가 느껴진다고 하진 않았었는데요. 일영이 대흥과 함화까지 흡수하고 흰산의 힘을 불완전하게 받자 돌연 마기라는 것이 방출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 화에서 완달이 복제 일영을 두고 이 마기놈이라고 한 것도 뭔가 의미심장해요. 완달도 복제로부터 왠지 모를 마기를 느꼈던 것일까요? 일영을 두고 마귀 마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훗날 사악한 마기로 응축된 존재인 아린을 탄생시킨 힘이 이미 이때부터 뭔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